예술이 뭔지 그림이 뭔지 모르고요. 그냥 재간 하나 남들 힘들게 막 훈련하고 막 같이 막 이렇게 저거 할 때게 혼자 이렇게 이제 정치부 뭐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누가 그림 그려달라 그러면 그려주고 뭐 부대 무슨 그림 그리려면 그려주고 뭐 이렇게 좀 편안히 살 수 있는 직업 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. 그냥 그렇게 한 10년 뭐 저 그 선동부 그 포스터 그런 걸로 했었고요. 뭐 대학은 또 단과대 그 북한은 종합대학이 몇 개가 없어요. 2개밖에 없거든요. 김대하고 김책공대하고 나머지는 다 단과대학이에요. 그래서 또 컬레이지 그때는 빨리 제대되고 싶어가지고 10년을 했는데 한 15년 막 13년 15년 막 뭐 그렇게 막 한다고 해가지고 아우 막 거의 겁이 나가지고 빨리 제대돼야 되겠다 해서 대학을 뭐 아무 대학이나 가자 해가지고 갔던 게 또 화학 그 전공을 했었거든요. 예, 그래서 그 대학 갔다가 이제 한 30살이 돼서 갑자기 30살 전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. 그러다 30살이 된 다음에 이제 난 대체 뭐지? 내 삶은 대체 뭐지? 뭐 이런 생각이 왔어요. 예,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은 북한 사회라는 건 자기가 없거든요. 예, 다 공유하는 뭐 온 국민이 다 이제 공무원이잖아요. 그 공무원이라는 전 국민이 공무원이라는 건 전 국민이 다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. 사실은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.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, 난 도대체 누군지 이런 게 궁금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중국으로 해서 왔어요.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게 이제 중국에 우리 용사관한테 이제 망명 좀 신청을 해가지고 오갔다고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제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중국 용사관에 한 3년 있었어요. 네, 그때는 이렇게 이런 지하에서 이제 밖에 용사관 직원들도 자꾸 자기 라인으로 이제 정보를 흘리니까 이렇게 비밀이에요.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해서 이렇게 지하에서만 살거든요. 한 3년을 있었어요. 그때 우리 영사관 지하에. 예. 그러니까 그때 참
많이 답답했어요. 언제 갈 줄도 모르고 이거 얼만큼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 이게 공식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밖에 나가면 위험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가야 되지 하면서 그때게 또 이렇게 하던 게 이렇게 그림질이라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그때 힘든 시간을 많이 이렇게 견딘 것 같아요. 보통 제가 제일 오래 있었는데 한 1년 반 정도 사람들이 있었어요. 근데 그냥 이렇게 오시는 분들 아니고 그냥 망명 신청하거나 뭐 국군포로 가족이나 이런 분들 오시는데 되게 힘들어서 막 자살 시도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. 저도 거기서 그냥 그림 그리면서 참 그림 없었으면 내가 죽었다. 예. 그래서 좀 그림 그리자 하고 왔었어요. 그래서 제가 와서 한 통일부 강사 생활을 한 5년 했거든요. 이 그림 그리면서 학교 다니면서 뭘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해가지고 하다가 그것도 솔직히 못하겠더라고요. 이렇게 돈만 바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 이렇게 하면서 시키는 말만 하기는 이게 너무 이렇게 그게 적성에 안 맞나 봐요. 그래가지고 그것도 못했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자니까 좀 떨긴 해요. 예. 그래서 그 누구나 다 자기 직업으로 자기 인생을 얘기하잖아요. 자기가 보는 삶을 얘기하고. 그래서 저는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사람 삶이나 똑같더라고요. 그림이 세상이나 똑같고 흔히 우리가 이제 뭐 빛과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마음적으로 뭐 의미 부여하면 뭐 악과 선, 뭐 불행과 행복 뭐 이런 걸로도 이제 변환이 되잖아요.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 계속 사는 게 뭘고 삶이 뭐고 내가 뭐고 그런 걸 계속 이렇게 의문스럽고 그래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. 뭐 그때 가서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벌자거나 뭐 어떻게 뭐 작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계속 그린 게 가만 보면은 내가 좀 살고 싶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게 막 이해도 안 되고 되게 막 마음이 힘들고 그냥 그런 게 너무 많은 거거든요. 그래서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을 투영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그림 그렸던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숟가락을 그렸었거든요. 숟가락 작업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먹고 사는 게 뭐지? 우리가 음식도 먹지만은 생각도 먹잖아요. 그 도구에 대해서 이 먹고 살기 위한 도구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. 또 첫 전시회가 저 인사동에 갔었는데 거기서 아마 불평불만이라는 걸 엄청 많이 배웠어요 제가. 작가들이 가면 그런 걸 이입을 받아요. 저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문화예술이 이 사람의 정신 세계를 선도하고 사회 정신을 선도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전혀 이 사람들한테 이 뭘도 보장 안 해주고 너무 이게 피폐한 삶을 산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작가들이 한 7, 80명 모여서 맨날 술 먹으면서 그런 토론을 해요. 저도 뭐 사실 작가, 예술가, 미술가 이런 데 대해서 개념이 없거든요.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, 뭐 그냥 예술하는 사람, 삶의 의미 뭐 이런 본질 이런 걸 묻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가서 계속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자꾸 불만스러운 거예요. 이게 저도 막 없지. 막 여기 와서 또 학교 다니려고 하지. 그런데 뭐 아무것도 없고 또 어디 나가서 일하려면 또 이제 그림 그리는 시간이 없고 뭐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현실과 어떤 자기의 어떤 이상과 이런 이제 모순 속에서 살면서 좀 여기 와서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나 행복해지려고 하고 이거 내 삶을 살려고 왔는데 불평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. 거기다가 이제 사회가 또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요 뭐요 하면서 이제 뭐 나쁜 사람들이다 뭐다 하면서 엄청 많이 또 이제 있었고 그 주위 사람들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보이는 거예요. 그때는 몰랐어요. 제가 불평이 많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
그 불평이 이제 자기를 성찰하게 해요.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고, 보다 보니까 이제 한계점에는 이제 빨대 시리즈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 도대체 뭐냐. 뭐 부모들도 자식한테 막 가르치고 학교도 자식 뭐한테 가르치고 그런데 가르치는 게 본질적으로 어느 구멍에다가 어떤 빨대 꽂는가. 너 그래야 먹고 살아 이런 거거든요. 이게 관계라는 게 참 먹고 살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이상의 어떤 그 이제 부풀려진 의무부호들, 뭐 이념과 무슨 아름다움과 뭐하고 이게 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이게 삶이라는 게 관계라는 게 우리의 어떤 이기성이나 어떤 그 나에 대한 그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관계되어 있구나. 그래서 빨대 시리즈도 그래서 했었고요. 또 이제 빨대 시리즈를 하다가 한 번은 이제 모더니즘은 이제 진실, 진리, 뭐 진실, 사실만 찾는 거잖아요. 사실 국가라는 것도 우리 개념 안에 있는 거고 내가 국가라는 개념이 없으면 국가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. 뭐 우리 민족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사실 만들어진 거잖아요. 인류가 태초부터 하나였고 언제부터 민족성이 이 끼리끼리가 형성이 된지는 몰라도 사실 이것 때문에 싸울 이유는 없잖아요.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의미부여 우리가 아무 의심 안 했던 의미부여된 어떤 명사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. 그걸로 이제 싸움을 하죠. 지금도 보면 북한 사람들, 우리 저 탈북인들 진짜 뭐 이렇게 연계가 안 돼서 안 만나다가 어쩌다가 요즘에 그 자원봉사도 하게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래요. 야, 한국 사람들 나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. 실제 이렇게 안 하게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 넌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? 하고 말하면 그때는 좀 이렇게 약간 이게 좀 당황하고 얼마버리고 그러니까 늘 얘기할 때 큰 사람이든 뭐든 끼리끼리 한국 사람 다른 점 이런 걸 많이 말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참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 문학을 이렇게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권장해야 되고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생각도 좀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즘도 많이 느껴요. 그래서 처음에는 불만으로 시작해서 그림을 그려서 뭐 숟가락 시리즈도 했고 뭐 캔버스를 찢는 작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빨대 시리즈도 했댔고 모더니즘은 전혀 아무 의미도 다 없었어요. 뭐 미술이 얘기하는 뭐 형식, 무슨 그 스토리가 얘기하는 어떤 뭐 형상에 대한 거, 형상도 사실은 내 눈이 인식하고 내 머리에 인식하는 거지 실체가 아니단 말이에요. 그 인간이 자기의 이 머리 주관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게 다 변형이 되잖아요. 사실은 미술이라는 게 뭐냐를 되게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. 미술이 뽕이에요. 그냥 그 영망을 팔아서 이제 먹고 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또 그때는 예술은 진짜 정말 개구라다. 그래가지고 나는 이 개구라인 이 예술을 내가 표현을 해보겠다 해서 한동안은 이제 모던하게 아주 프레임만 딱 넣고 블랙과 화이트로 여기다 숟가락도 구리지 않고 실제 그냥 내가 쓰던 숟가락을 딱 캔버스에다 집어 붙이고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. 하는데 가만 피폐해졌어요. 갑자기 사람이 무슨 삶의 의미도 없고 뭐 가만 알아보면 뭐 지구가 언제 깨질지도 모른다 길고 투기점이 뭐 엄청 많잖아요.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또 이 천체가 지금 뭐 우리도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지구가 한번 깨질 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.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사에서 관리하는 이 운석, 이 지구의 절반만한 크기 운석들이 무슨 몇백 개도 아니고 몇 개 없게 되는 거예요. 뭐 그런 거. 그다음에 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계속 이렇게 막 서로 싸워주고 막
파쟁하고 막 누가 좋다 뭐 어떤 인간을 우상화하거나 막 인간이 원래 이 영망의 동물이고 변하는 동물인데 막 우상화하고 나는 막 이파할래 그거 또 싫어하면 너는 나쁜 새끼야 뭐 이러고 막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참 살기도 싫고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. 솔직히 한동안 좀 그런 시간을 보냈댔어요. 모더니즘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마 이게 갑자기 내가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. 거기 예술이 뭐냐라고 했었는데 원래 인간은 이 거짓말 때문에 이 상상 때문에 이 인간이 의미 부여한 이 호상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때까지 이렇게 번영해 왔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쁘다고 하노나 내가 너무 진실과 거짓의 이 프레임에 짜여가지고 이게 거짓이다 이건 아니다 하면서 너무 밀어냈었네. 거짓도 이쁘면 좋은 거고 거짓도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 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거짓이 필요하듯이 예술도 그런 거로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. 그래서 요즘은 좀 이렇게 그 모던한 거를 안 하고요. 그냥 수상이긴 한데 형상은 다 버렸거든요. 그냥 수상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그 플라스틱 막 이렇게 막 숟가락 막 깨가지고 그걸 캔버스에 막 붙이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한국에 와서 참 그 좀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 그 자기 실력으로 자기 자감으로 이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찾으려고 하고 뭐 지역적 특성이나 무슨 뭐 잠깐 그 인간이 탓이 아니에요. 남자나 여자나 이것도 인간이 선택할 영역이 아니에요. 지역에 태어난 것도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.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어쩔 수 없는 걸 갖다가 서로 이제 막 끼리끼리 뭐 이렇게 하고 다르다라고 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하고 뭐 북과 남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. 그래서 좀 많이 좀 불평불만도 갖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참 한국이 너무 이제 너무 이제 제가 국가관념도 없고 솔직히 그 애국이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해서 별로 이렇게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. 근데 야, 우리나라 너무 사랑스럽다.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. 여기서 진도 내려갔었어요. 완도에. 와, 자연이 너무 이뻐요. 이게 쭉 보면 막 웃음이 막 나와요. 하루 종일 노래가 나오고.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참 처음엔 뭘 몰라서 이렇게 막 불평불만 이 욕망이 먼저 앞서고 이 석이 없으면 세상이 막 짜증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막 보고 싶은 책을 얼마든지 구해볼 수 있고 궁금한 걸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고 사실 북한에서는 제가 책 한 권 읽었다가 한 거의 저 직구에 제가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. 그때도 그 책도 김서리 시집이에요. 그때 1920년도 시선이라고 그 김옥, 김서울 뭐 이런 사람들 시인데 그때는 막 그 사람들 시가 막 가슴에 막 찌릿한 거예요. 근데 그 책이 사실 금지된 책이거든요. 남한 책이다. 아니요. 북한에서 출판을 했었는데 그 79년도 이전의 책들을 다 서각했어요. 왜냐하면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아버지 그 아첨하려고 이제 몽땅 다 그 반대파도를 쳐부시고 거기에 그때의 다양성이 나왔던 어떤 도서들이나 이런 거를 다 서각을 했고 금지도서로 만들었거든요. 69년도 이전, 72년도 이전 뭐 이거는 없어요. 근데 그때 어떤 교수님네 집에 갔는데 그 책이 원래 있더라고요. 그것도 가져갔다 그러면 욕먹으니까 원래 도적질 해갖고 감춰갖고 와서 꼭 끼고 보냈거든요. 근데 그 시가 뭐 굶잔디 뭐 진달래꽃 이런 시, 뭐 고락 뭐 이런 시 나오는 책인데 그거 보다가 이제 그 조직부도난데 걸려가지고 혼났었어요. 우리나라에 오면 그 책 많이 볼 수 있고 마음대로 탐도 갈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그 자율성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. 법적으로 체계적으로.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거나
어떤 연구를 하든지 간에 국가가 집단 이성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걸 별로 이렇게 그 통제하진 않잖아요. 스스로가 거기에 뭉쳐도. 예, 이게 참 삶에 정말 엄청난 혜택이고 엄청난 그 저한테 복이죠. 예, 그래서 요즘은 너무 사실은 너무 좋아요. 너무 행복해요. 그냥. 예,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예. 예. 근데 이제 그 3년 있다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루트에서 한국으로 저희는 브로크 이렇게서 이렇게 몰려오는 루트는 아니고요. 제가 그 한국 정부에다 의뢰를 했어요. 들어가기 전에. 나 한국 가야 되겠다. 제가 그 단과대학 졸업하고 거기에서 그 보이부 외화벌이를 했어요. 중국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. 예. 그래서 그 의뢰를 해가지고, 그러니까 그는 들어와라. 뭐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오면 거기 이제 그 공안 애들한테 이제 이런 사람 들어왔다라고 이제 얘네가 뭐 사실대로 얘기하는지 아니면 좀 감춰서 얘기하는지 저는 이렇게 서류를 다 사진 찍어서 이제 보내거든요. 그래야 이제 만약 아픈 일이 있어도 이제 공안 애들한테 말하고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매해 한 번씩 이제 중국 애들한테 야, 이 사람 빨리 보내야 되지 않냐 국제법에 의해서 일부 다는 뭐 어떻게 못 해줘도 이 사람은 보내자라고 이렇게 올리면 이제 중국에서 안 돼. 그러면 또 1년이에요. 예, 그래서 뭐 그 3년 딱 만 3년 됐다가 이제 뭐 심양에서 비행기 타고 그냥 왔어요. 한 시간 반 오는 거리를 한 3년 걸렸어요. 예. 저 여기에 나온 지 이제 8년 됐어요. 저 12년도 왔거든요. 북한에서 떠나긴 7년도 떠났는데 07년도. 제가 내년 전에 그 반디라는 사람 팀이 반디라는 사람이 있어요. 엑스테이션 고발이라는 단편 소설집을 적었어요.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책을 기사가 나와서 사서 봤는데 제가 찾아본 거는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어떤 생각을 하면 산가 궁금해하고 이제 사서 봤어요. 근데 뭐 사는 건 똑같더라고요.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소위 말해서 정부, 당 이런 데서 끊임없이 사람을 갈구는 거예요. 계속 갈구고 눈치 보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탈북자 혹은 처음으로 제가 좀 대화를 하는 건데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었어요. 나만은 내놓으셔가지고 차이가 뭔가 자유라는 게 좀 개념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제가 한 말이 맞아요. 북한은 제가 그때 책 읽으면서 보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. 옛날에 우리 박정희 말기, 유신 말기, 전두환이가 기승을 쓸 때 그때도 좀 변화가 북한 사회가 되겠더라고요. 독재가 심화되면 그러다가 이제 무너졌지만은 여기 남한하고 북한하고 차이가 뭔지 자유란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두 가지만 좀 자유라는 말은 쉽게 정의할 수가 없죠. 실질적으로 뭐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 세상에 자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. 예, 자유는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, 원래. 근데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자유라는 개념에 이제 저는 그 개념을 자율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어제 우리 그 대통령 각하께서 개인의 자유를 집단이 좋아하는 자유로 만들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. 그거 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, 사실은. 예. 이제 막스의 이제 그 사상도 가만 보면 저 대학 때 그냥 한 12년 동안 줄기차게 그런 것만 배우는데 사람들이 욕망을 가진 존재고 자율성 가진 존재에 대해서 평등할 수가 없다. 그래서 평등하게 만들려면 좀 잘나갈라 기는 놈은 이 권력이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망칠로 죽여야 된다. 원래 이런 논리거든요. 결국은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전체를 복종시키는 게 전체를 위한 자유예요. 전체를 위한 자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. 예, 저는 되게 개인주의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가져요.
왜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존중해주면요. 스스로가 존중하면요. 우리끼리끼리 문화도 별로 없어지고요, 솔직히. 내가 충만한데 남한테 뭉칠 일도 없고, 그 끼리끼리 모이면 맨날 남만 또 질투하는 말을 해요. 실력을 쌓거나 어떤 더 정진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동의 어떤 질투에 대해서 경멸감,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뭉치잖아요. 스스로가 뭐 패션이 어떻든 삶이 어떻든지 간에 스스로가 만족하는 어떤 스스로가 꽉 찬 삶을 산 게 전 그 개인주의 거기에서 찾거든요. 그러기 많아지면 상대방이 뭘 하든 마든 터치도 안 하죠. 예, 상대방이 뭐 하든 뭐하든 존중을 해주죠. 그 전 민주주의 개념의 가장 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면 원래 자율성 때문에 인간의 다양한 자율성 때문에 생긴 게 민주주의라는 건데 그 안에 어떤 전체나 뭐 이런 게 끼우면 되게 이게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북한 사회는 사실은 자율성이 허락이 안 돼요. 국가적으로. 다 어려서 한 8살부터 죽을 때까지 조직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. 매주 가서 난 뭘 잘못했습니다. 그리고 당신은 또 뭘 잘못했어요?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 옳고 그름이라는 손이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. 몽땅 다 이제 그 유교적인 뭐 어떤 그런 데 기준의 도덕관에서 나온 것들, 그다음에 뭐 권력에 대한 충성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손에 의해서 이제 옳고 그름이 이제 나누니까 너는 뭘 잘못했어요? 아니 배고파서 죽겠는데 일 안 나간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? 근데 배고파서 죽겠는데 일 안 나간 게 나쁜 짓이라고 하는 건 정말 옳지 않은 거죠. 그런 것처럼 그 스스로 개인이 없는 사회예요. 우리 이제 일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머리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굳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북한 사회에 대해서 많이 인정해 주려고 이거 뭔가 이렇게 융합을 하려고 해요. 인간이 융합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. 만약에 우리 사람들한테 그런 게 너무 좋아하는데 너 다 그 국산화 할게. 너 재산 있는 거 다 국산화하고 너 맨날 다니는 거 무슨 월급제로 그것도 내가 가지고픈 다 가지고 나머지는 다 죽이나 그냥 굶지 않겠군 줄게 라고 하면 다 반대할 거예요. 근데 그거 전혀 뻔한 사실을 가지고 배가 불러서 그런지 생각을 안 하고 무슨 평하고 어쩌고 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예전에는 통일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좋아했거든요. 어려서부터 듣는 게 통일해야 돼, 통일해야 돼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통일하면 누구하고 싸움도 안 할 것 같고 우리나라가 뭐 응? 이렇게 분단이 아픔도 안 겪는 것 같고 되게 막 좋은 줄 알았어요, 솔직히.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서 보니까 지금은 생각하면 좀 두렵기는 해요. 이게 무슨 세력이 하나 커지고 권력이 하나 또 생기고 땅이 생기고 뭐하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갖기 위해서 서로 팔을 만들고 조조마다에 뭘 만들고 서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뭐하고 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우리 이제 통일되면 이제 그런 세상 또 오는 거 아니야? 오히려 무슨 싸만 하고 오히려 행복하다는 제가 뭐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국가가 날 보호해주고 난 이래서 국가가 유지하게 그냥 세금만 내면 되는 사람이잖아요. 그런데 막 그런 것까지 막 이제 하는 거 보면 통일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해야 되겠다. 우리가 모두가 다 불행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서로 막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이런 통일 왜 필요하냐고.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좋다 누군가가 어떤 예는 이런 거에 사실 뭐 자원이 많다 뭐 가서 뭐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살 것이다 뭐 추측이잖아요. 증명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. 그거 어떻게 그걸 확신을 갖고 그게 옳다라고 강요할 수 있어요.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대. 너무 이제 대부분 이게 좀 너무 맞지 않는 논리도 없고 뭐도 없는 걸 가지고 너무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그 팔북을 했잖아요. 네. 거기에 친인척도 있을 거고 네. 또 친구들도 있을 거고 네. 그 사람들이 불쌍하네요. 그 인간으로서 보면은 그 사회에서
그 체제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하는 거 되게 불쌍하잖아요. 불쌍해서 그걸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도 나처럼 나만큼 아니라도 좀 사람처럼 살기를 원해요. 원하는데 그 방식이 좀 약간 그거를 한다고 해서 집단이 되고 그 집단이 무엇을 한다고 하면 사실 나는 사람을 위하고 약자를 위한다 그러면서 단체를 지어서 후원을 받거나 이런 단체들이 이기적이지 않고 되게 돈에 집착 안 하는 단체 본 적이 없어요. 사실 여기 와서. 그 변질이 나는 인간이 그 나쁜 사람들이 변질됐다고 생각하네. 모든 이제 시스템 안에서 어떤 그 돈의 가치, 지금은 기독교 유교적이나 기독교의 도덕관도 아니고 지금 돈이 도덕관이 지금은 있는 사회에서 좀 방식을 인문학자들부터 좀 거리를 두고 좀 그걸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이쪽에서 막 저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아닌 거 아니나? 솔직히 현실적으로 도무지 도움이 안 되잖아요. 인권 문제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북한의 뭐 인권이 나아진 적도 없고 거기에 영향을 요만큼 끼친 것도 없어요, 사실은. 예, 그래서 누구나 자기 신념대로 하겠지만 저는 뭐 사실은 우리라는 하고 뭐 저 여기 와서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. 예, 그림 그리면서 내 그림 그리기도 힘들었어요. 그게 나 같은 존재가 무슨 나가서 남이를 위한다 길고 동포를 위한다 길고 뭐 뭘 위한다 길고 좀 그런 거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그 오만이고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늘 북한 프레임에 제가 살 수는 없잖아요.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우선 마음에 불행이 없어야 된대요. 불행이 어디서 오냐면 과거에서 와요. 나는 누구한테도 지금 피해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조상이 누군가가 막 피해를 줬대요. 어떤 놈이. 내가 그 사람 막 미워해야 돼요. 국가나 민족 이런 거 걸쳐가지고. 그러면 내가 힘들죠. 저는 좀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마음을 견디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엄청난 시간을 보냈거든요. 힘든 시간을. 예, 그래서 아픈 기억은 잊어요. 하고 정훈이가 옛날에 저 북한에서도 뭐 별 고생 많이 했어요. 뭐 군대에서도 뭐 뱀도 막 잡아먹고 개구리알도 삶아먹고 뭐 별 뭐 굶주림이랑 굶주림 뭐 강제노동 다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악감을 가지고 거기에 상처로 아직까지 되새기면서 과거를 고치려고 안 해요. 과거는 과거일 뿐 내가 지금 잘 사는 게 과거에 대한 보상이지 과거를 가지고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다. 뭐 거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북한 사람들을 꼭 이거는 제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북한 사람들을 생각해 줘야 되거나 아니면 안 태어났다고 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인간이라면 그냥 당연히 북한의 그런 실정이고 사람들이 좀 이 권력 개인의 어떤 권력 때문에 권력에 의해서 이만큼 고생을 한다. 이건 좀 잘못된 거다.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줬으면 합니다. 솔직히 북한의 어떤 그런 데미지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거기서 좀 많이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정적이 우상 같은 게 없어요 별로. 이상입니다. 제 개인 생각이 위험해서 밖에 나와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